네, 이슈 키워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예, 첫 번째 키워드는 2천여억 원의 쓰임새입니다. 안 네. 틀리려고 노력을 좀 해봤습니다. 예, 어제 NC소프트가 자사주 1,899억 원 규모를 매입한다라고 공시를 했지만 NC소프트 주가 여전히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 NC 주가 59만 9천 원까지 떨어지면서 52주 신저가를 기록했죠. NC는 오늘 12월 7일까지 자사주 30만 주를 매입할 계획이라고 공시했습니다. NC의 상반기 순이익이 1,753억 원이니까 상반기에 번 돈보다 많은 돈을 이 주가 부양에 쓰겠다는 셈입니다. 이런 소식에도 주가가 60만 원 선이 아슬아슬한 채 마감을 했습니다. 네, 돈을 쓸수록 캐릭터가 강해지는 과금 시스템, 이른바 이 페이 투 윈 요소가 강한 점이 고질적인 한계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용자들 불만을 반영해서 NC가 시스템도 개선을 했고 2천여억 원에 달하는 이 자사주 매입도 약속했지만 여전히 고전하는 모습인데 증권가에서는 단순 흥행 실패라는 단발적인 요인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기대작이었던 불소2가 이제 실패로 돌아갔고 이제 차기작 리니지 W가 어떤 평가를 받을지에 시선이 좀 쏠리고 있는데 예. 리니지 W가 오는 11월 출시 예정입니다. 이 증권업계는 리니지 W가 과금 측면에서 차별화를 가져올 수 없다면 NC소프트의 기업 가치는 지금 수준에서 정체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오늘 NC가 AI 금융 서비스를 본격화한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는데 어떤 소식이죠? 예, 인공지능 기반으로 자산 관리를 해준다는 개념입니다. 관련해서 전문 개발자 채용에 나선 상황이고요. 네. 앞서서 지난해 10월 NC소프트가 이 KB증권과 함께 300억 원을 투자해서 합작 법인 형태의 AI 간편 투자 증권사를 출범하기로 했습니다. 로보 어드바이저가 자산을 운용하고 AI가 자산 관리 자문을 맡는 방식입니다. NC는 지난 2011년부터 이 게임 이외 미래 먹거리로 AI 분야를 연구하고 있는데요. 이미 AI 번역 엔진을 개발해서 상용화했고 야구 AI를 활용한 서비스 페이지를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투자자들에게 NC의 게임 말고도 다른 분야도 있다라는 걸 알리고 싶은 누군가가 있었던 게 아닌가. 이건 그냥 뭐 저의 생각입니다. 예. 자, 이런 와중에 넷마블에서도 오늘 2천여억 원 규모의 거래가 화제가 됐죠. 예, 그렇습니다. 넷마블 북미 자회사 잼시티가 이 캐나다 모바일 게임사인 루디아를 우리 돈 1,925억 원에 인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 루디아는 유명한 글로벌 IP들을 대거 보유하고 있고 최근에는 DC와 디즈니의 IP를 활용한 모바일 게임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잼시티도 이미 세계적인 모바일 게임사입니다. 지난해에는 앱스토어에서 미국 10대 게임 발행사로 선정되기도 했는데 넷마블의 게임은 NC와는 조금 행보가 다른 것 같죠? 예, 맞습니다. 이 넷마블은 지난해부터 전체 게임의 과금 수준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해 왔는데요. 이 때문에 사실 올해 내놓은 게임들은 예전만큼의 큰 성과를 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권사들은 이 넷마블 주식에 대한 매수 의견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해마다 여러 장르의 게임을 내놓으면서 안정적인 실적을 나타낼 거라는 겁니다. 이 넷마블은 글로벌 소셜 카지노 게임사 스피넥스 인수를 결정하면서 주력 게임 장르를 기존의 MMORPG에서 캐주얼 게임으로 다변화하고 있고 최근 마블 히어로 IP를 활용한 모바일 게임 역시 북미와 유럽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네, NC와 넷마블 양사 모두 비슷한 규모의 자금으로 뭔가를 하고 있는데 그 쓰임새는 사뭇 다른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 들어볼까요? 예, 두 번째 키워드 토종 OTT 버틸 수 있을까입니다. 네. 오는 11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글로벌 OTT 공룡 디즈니 플러스가 한국에 상륙합니다. 넷플릭스에 이어서 마블 같은 강력한 콘텐츠로 무장한 디즈니까지 우리 시장에 진출을 하면서 과연 국내 토종 OTT들이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현재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디즈니에는 물론 이 유명한 지적재산권들이 많긴 한데 청소년층이 타깃이 되는 게 아닌지 그동안 이 글로벌 OTT들이 한국인들만의 문화를 살리지 못하는 점도 약점이었잖아요. 예, 그런데 이번에는 다릅니다. 그간 이제 넷플릭스에 비해서 성인들을 위한 콘텐츠가 부족하다 이런 지적이 계속 따라왔었는데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디즈니가 스타라는 별도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이 스타는 성인과 청소년을 포함한 폭넓은 시청자층이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서비스할 예정인데 ABC가 제작한 영화와 TV 프로그램 그리고 오리지널 시리즈나 또 국내에서 제작되는 한국의 콘텐츠도 담긴다고 합니다. 이 강력한 자본을 무기로 또 하나의
공룡이 들어온 겁니다. 우리 토종 OTT들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죠? 아직까지는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아시다시피 넷플릭스, 디즈니와는 달리 국내 업체가 가장 잘하는 분야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인데요. 한국 정서는 우리가 가장 잘 안다는 겁니다. 먼저 웨이브 같은 경우는 놀면 뭐하니, 나 혼자 산다 같은 국내 예능을 내놓고요. 오는 2025년까지 1조 원 규모를 투자해서 오리지널 콘텐츠를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티빙 운영사 CJ ENM도 앞으로 5년간 5조 원의 콘텐츠 투자를 하고 올해에도 8천억 원을 공급해서 신규 콘텐츠를 내놓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국내 정서에 적합한 콘텐츠로 승부를 보겠다는 전략인데 사실 이 부분은 글로벌 OTT도 매섭습니다. 현재 이 넷플릭스에서 한국 드라마 DP가 흥행 가도를 달리고 있죠. 과연 토종 OTT들이 막강한 자본력을 넘어설 수 있을 것인지 어쨌거나 이 승부처는 오리지널 콘텐츠에 달렸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소식 볼까요? 예, 세 번째 키워드 88%라더니 슬쩍 상향입니다. 예. 국민지원금 지급 많이들 받고 계시죠? 그런데 정부 여당이 소득 하위 88%에게 지급하겠다던 국민지원금의 지급 대상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오늘 한 라디오에 출연해서 이 소득 하위 88% 설정에 대해서 이의 신청이 폭증하고 있는 점을 감안했을 때 이 88%보다는 조금 더 상향한 90% 정도가 대상이 되도록 하겠다 이런 뜻을 밝혔습니다. 지원금 지급이 시작된 지 어제까지 사흘 만에 이의 신청이 거의 4만 건에 육박하는 실정입니다. 홍남기 부총리도 이에 대해서 판단이 애매하면 가능한 지원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당초 행정안전부가 집계한 지원금 대상 가구는 전체 2,320만 가구의 87%인 2,018만 가구, 대상자는 4,326만 명입니다. 하지만 당정의 이번 결정으로 지원 대상은 이보다 더 많아질 거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이의 신청은 11월 12일까지 받는 것으로 정해졌는데 그 사이에 가구 구성원 숫자 변동이 있거나 건보로 책정해서 코로나 피해가 미처 반영이 안 된 경우가 구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받는 분들이 많아진다면 당연히 기분은 좋겠습니다만 이럴 거면 그간 국회와 정부가 이 88%라는 기준점을 정하기 위해서 왜 이렇게 옥신각신한 건지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될 거 당초 상위 12%라는 기준은 왜 만든 건지를 놓고 의구심들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자신들조차도 명확하지 않은 기준을 만드느라 골든타임을 놓쳤다 이런 비난과 함께 이의 신청 처리 비용을 생각하면 그냥 전 국민을 주는 게 나았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도저도 아닌 88%라는 숫자, 여기에 대체 어떤 철학이 담겨 있었던 건지 국민들도 납득이 안 되는 모양입니다. 마지막 키워드 볼까요? 예, 마지막은 깻잎을 고기에 싸먹을 판입니다. 뒤늦은 가을 장맛비에 추석 연휴를 앞두고 상추와 깻잎 값이 급격히 치솟고 있습니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어제 기준 상추와 깻잎 100g 가격은 각각 평균 2,083원과 3,052원으로 한 달 전보다 38%, 61% 급등했습니다. 같은 날 삼겹살 100g 가격이 2,691원이니까 고기를 깻잎에 싸먹는 게 아니라 깻잎을 고기에 싸먹는다는 말이 나올 지경입니다. 네, 그 외에도 애호박이나 오이, 미나리처럼 채소 가격이 모두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추석 대목을 앞두고 식자재 값이 오르는 것도 있지만 역시 가장 큰 이유는 기상이변이죠. 맞습니다. 최근 내린 가을 장맛비에다가 일조량이 적어서 또 채소 생산량이 크게 줄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추석 명절이 지난 이후에는 이들 가격이 점차 안정을 되찾을 걸로 예상했는데요. 연휴가 지나면 채소 소비량이 감소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네, 저도 얼마 전 이 마트에 갔더니 상추 한 봉지가 6,000원이 넘더라고요. 아무리 추석 성수기라고 하지만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사실 재작년에도 또 비슷한 일들이 또 있었는데요. 예. 재작년에 또 폭염 때문에 상추, 깻잎 값이 삼겹살에 맞먹는다는 평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상추 가격이 1,500원, 깻잎 값은 1,700원으로 치솟았었는데 지금은 그보다도 훨씬 비싼 수준입니다. 이 기상이변으로 치솟는 농식품 물가에 대해서 정부가 적극적인 고민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도 늘고 이번 추석에는 모처럼 가족들이 모일 수 있나 싶었는데 이번에는 비싼 장바구니 물가가 발목을 잡는 것 같네요. 이슈 키워드였습니다.